여러분 말소등기가 중요해요. 109페이지 보면 말소등기에 대해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거기 그 109페이지 10번을 발표해 주세요.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권리말소등기는 원칙이 공동이에요. 원칙이 공동이니까 단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자가 뭐예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자 행방불명되고 소재불명됐으면 이 재권 판결 갖고 단독을 하는 것이지 전세금 반환 증서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삭제되고 없어요. 자 그래서 재권 판결 갖고 권리를 제고하는 판결 갖고 단독이다. 그다음 자 거기 토지 수용 나오죠? 수용 나오게 되면 그 지역권 등기를 말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 이전 초월권 보존에 가등기와 본등기 했죠?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 등기는 등기관이 명의자에게 직권 말소하겠다고 통지한 다음에 그 통지 동그라미 있어요. 통지한 후에 소정의 기간을 그래서 직권 말소한다 써 있죠? 통지를 하고 말소하는 게 아니라 말소부터 하고 통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직권 말소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29조 메토 29조 각하사유 있죠? 29조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이건 등기관이 뭐 하는 거이고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이 직권 말소하는 그 사항은 두 가지로 분리할 때 가등기한 본등기하게 되면 중간처분 등기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 뭐라고? 중간처분 등기가 있어요. 이 중간처분 등기는 뭐예요? 선말소. 후통지예요. 후통지다. 근데 만약에 중간처분 등기 이외에 뭐예요? 중간처분 이외에 있죠? 이외의 사건,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있죠? 이외의 권리는 선통지, 후말소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농지의 전세권 등기가 안 되죠? 그 농지의 전세권 등기가 되면 등기관이 뭐라고? 통지를 먼저 해요. 그 말소하겠다고. 그래서 1개월 지난 다음에 이의신청 안 하면 그때는 뭐예요? 말소해요. 근데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처분 등기는 이거 무조건 뭐부터 해요? 무조건 말소부터 해요. 진짜. 말소하고 그 다음에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이 지문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뭐 통지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먼저 말소하고 나중에 통지해 준다는 게 가등기가 나는 게. 그 다음에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등기가 구별된다 그랬죠? 그래서 10번은 뭐예요? 자, 뭐한 것은 옳은 것은 그랬을 때 몇 번? 거기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단독이가 아니라 공동이라 틀렸고 2번은 뭐예요? 재권 판결을 위해서 하는 거죠? 수용은 지역권 말소해야 하는 게 아니고 5번이 답이네요. 구별된다 그랬죠? 근데 답은 몇 번이라 됐어요? 오타죠 이것도? 이거 오류입니다. 자 몇 번이라고?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튼 간에 이렇게 뭐예요? 자 오타가 생긴 건 고쳐주고 있으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막 이상하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무조건 뭐 하면 오류가 있는 것은 뭐 하면 돼요? 와서 물어보면 되지. 그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거 다 이제 또 동영상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 이제 수정해서 올릴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111쪽에 있죠? 111쪽에 거기 13번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거 모두 몇 개다 써 있죠? 다른 과목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2번뿐이 안 났어요. 제일 지저분한 문제가 몇 개냐? 이게 제일 지저분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끼고 그럴 게 없잖아요. 말소등기 허용하지 않아요. 자, 틀린 거 기호 하나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에 있죠? 말소등기 하는 게 이건 멸실등기 하는 거예요. 이건 멸실등기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소재불명 나왔으면 당연히 뭐예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 첨부해서 뭐예요? 그것도 틀린 말, 이건 틀린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기억도, 말소등기 허용된다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고, 그죠? 그러면 등기의 일부를 붉은 선을 지는 것은 말소등기가 아니다. 그거 맞는 얘기죠? 이건 말소등기가, 전부 지우는 게 말소등기지. 일부 지우는 건 변경등기지. 변경이나 경경이니까. 자, 니을번은 뭐예요? 옳은 말이다. 그 다음, 환매권의 실행으로 환매등기하게 되면 등기관이 환매등기를 직권 말소해야 된다 그랬죠? 환매이하 권리취득 등기를 했을 때는 환매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맞는 얘기다. 아니죠. 그래서 뭐뭐 빼놓고 니을하고 미읍 빼놓고 몇 개만 기용 디귿 3개만이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어디에? 자, 거기 14번 문제는 자,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29회
29회 때 29회가 아니라 작년에 나온 거 작년에 나왔나?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절대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말소당할 권리자한테 뭐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 갑구의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이 보존등기 갑.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안 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법원에서 촉탁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가압류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당연히 가압류 들어왔으면 자, 뭐 말소할 때 보존등기가 말소 어떤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할 때는 가압류권자 A는 얘한테 돈 빌렸으니까 가압류가 말소되면 뭐예요? 자, 억울하죠? 그러니까 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억울하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해관계는 해당한다. 그런 얘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이 갑이 뭐예요? 갑이 자, 2번 을한테 이 소유권이 됐는데 이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예요. 근데 발빠르게 어디에 을구의 1번 무슨 얘기가 있어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점. 그러면 이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집을 불공정하게 시가 5억짜리를 1억 5천만에 불공정한 법률에서 파는 게 억울해서 소송을 해서 이 등기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말소 등기 시에 이 병원 을한테 돈 빌렸으니까 이게 이해관계이죠? 소유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다 이해관계이다. 그다음 근데 만약에 뭐예요? 근데 만약에 어디에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을구에 1번. 자, 1순위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1순위, 2순위 나오는 사람 있죠?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왜? 1순위 저당권자 2순위 저당권자 있죠? 그러면 1순위 저당권 말소할 때 2순위권자는 기쁜 사람이에요. 순위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 2순위 말소할 때 1순위는 관심도 없어. 그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 거기 어디에 그 112페이지 그 14번 문제 보면 자, 지상권 말소 등기할 때 지상권자한테 돈 빌려준 저당권자는 돈 빌렸으니까 이해관계네요. 근데 순위 2번 그 다음에 디귿의 순위 1번 이런 사람은 이해관계는 아니라고. 근데 그 네 1번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할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있죠? 그럼 그림 그려보자. 이제. 자, 만약에 1번 토지에 뭐라고? 토지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그 토지에 자, 지상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토지에 1번 지상권 설정 등기가 먼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점. 자, 보세요.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그 토지의 지상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1순위가 되니까.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1순위 지상권자는 관심도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말소 당하는 사람한테 뭐 한 사람, 돈을 엮인 사람이 이해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요. 자, 16번을 발표합니다. 113쪽에 16번을 발표해 주시면 절대 우리나라는 뭐라고?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를 뭐 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다. 그러면 친다.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기존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이든 여하튼 간에 뭐예요? 전부가 부족한 걸 요건을 하고 그 다음에 농지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는 뭐예요? 직권 말소하고 4번에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자 뭐예요?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채무자를 추가한 뭐예요? 변경등기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할 때는 부기등기 뒷교 말소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강 있는 3자란 등기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거야. 등기 기록에. 그러니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되죠. 그래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이 승낙서를 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뭐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등기관도 뭐 돈을 갚았는지 신경 안 쓰니까 항상 뭐예요? 뭐 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그 저당권자는 이 사람이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승낙서 꼭 첨부해야지 등기관이 직권 말소예요. 형식적으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뭐예요?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 하게 되면 5번에 위조라는 단어가 보이죠?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자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등기관이 함부로 뭐 하면 안 돼요. 직권으로 말소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여기 지금 내용이 다른 적이 없고 그 19번 문제도 이것도 뭐예요? 민법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맨날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올해 이제 법이 개정돼서 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나중에 뭐예요? 자, 또, 자, 뭐 할 때, 나중에 그, 동형모의고사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매매 계약을 맺고 민법 몇 조? 110조 뭐예요? 사기 강박에서 소유권이 뭐예요? 갑에서 을로 넘어갔어요. 1번 소유권 묻었는 게 갑이다. 자, 2번 잊었는 게 을이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기 강박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단소정의 선의 3자한테 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런 뭐예요?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모르고, 자, 이 을의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은 선의 3자로 추정을 하니까, 선의 제 3자로 뭐 한다는 게 이거? 추정을 한다. 추정한다는 건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되니까, 갑이 얘는 뭐예요? 선의가 아니라 뭐라고? 악이다. 나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주려고 을하고 짰다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얘 소유권 취득이에요.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송 중에 갑이 뭐예요? 갑이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 이 법원에서 등기소로 뭐예요? 가처분 등기를 가처분은 신청하는 거고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니까 여기 뭐가 와요? 가처분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가처분이 왔다 하더라도 가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임시가니까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처분권자 원고가 단독으로 신청해서 자, 이 이전등기를 뭐예요? 이 이전등기 말소와 이전등기 말소를 뭐예요? 자, 두 개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자, 시험 지문에 나와서 뭐라 나오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렇게 가처분 뭐라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뭐라고? 권리를 뭐 하는 거? 권리를 말소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단독 말소다. 단독 말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이거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 말소 단독.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말소는 단독. 그죠? 그러면 그냥 가처분 등기 있죠? 요거 있죠. 요 가처분 등기는 이게 시험 문제에 등장합니다. 이게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는 게. 자, 이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올해 말소 등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중요하니까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말소는 뭐라고?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말소는 단독 신청이고 그냥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그거를 좀 외워두자. 그게 중요해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자, 넘겨보시면 어디를 보냐 하게 되면 자, 자, 다른 건 뭐예요? 다 필요 없고 말소나 말세법 등에 안 넣을 것이고 가등기 보겠습니다. 내 페이지 118쪽에 뭐예요? 가등기를 봅니다. 가등기. 도대체 가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게 가등기를 하는 이유. 가등기를 왜 하느냐면 세상 사람 중에 누가하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만나서 일단 뭘 맺으면 계약을 체결해요. 어떤 계약을 체결하느냐는 이유. 그러면 자, 누가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뭐예요? 을한테 뭐 하기 위해서 물건을 변동하려면 뭐예요? 득실, 취득하는 것도 물건 변동이요. 갑이란 사람이 소멸하는 것도 물건 변동이니까 자, 이렇게 소유권이 있고 물건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도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도 있고 채권에서 임차권도 있죠? 환매권은 설정할 때는 안 돼요. 환매권 자체를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가능하지만 환매권의 설정 가등기는 안 되니까 이전 등기 과차니까 그 다음에 뭐 권리주권도 있고 자, 근데 임차권까지 시험에 나왔으니까 등기 목적이 보존이고 그 다음에 이전이고 자, 설정이고 그 다음에 변경이고 그 다음에 소멸은 표제부는 멸실이고 갑굴구는 말소니까 표제부는 가등기가 안 되니까 말소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있죠? 압류가 압류 가처분. 자,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 맺은 무슨 계약?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 뭐 증여 계약 있죠? 지상권 뭐예요? 설정 계약을 맺고 지상권 이전 계약을 맺고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얘는 뭐예요? 얘한테 계약 맺으니까 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뭐 생긴다는 게 청구권이 발생해. 뭐가 생긴다고? 청구권이 생긴다는 게 청구권이. 그죠?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고 자, 잔금을 주고 등기 서류 받아서 등기를 했다면 깨끗해요. 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런 민법에서 얘기하는 실체법적 요건이 완비됐다. 실체법 요건이 끝났다고 봐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뭐라고?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나한테 빌려주면
지금 8월인데 시험은 10월 30일이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은 뭐예요? 시청 가서 한 12월 달에 받아야 되니까. 지금 8월에 계약을 맺었는데 뭐라고? 12월 돼야지 자격증 빌려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조카에는 아저씨가 계약 맺을 때 뭐예요? 자, 나중에 합격하면 12월 되면 뭐 할 수 있다라고 이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뭐예요? 계약을 맺으면 뭐가 생긴 거 이거. 청구권이 생겼다는 점. 그럼 그 청구권을 자, 당장 뭐예요? 자, 이전 등기 못하고 뭐 하는 거 이거. 청구권만 갖고 있으니까 이 청구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우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 난 아저씨는 뭐예요? 술만 먹으면 햇소리 하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 시험에 꼭 합격해서 자격증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뭐 해달라는 게 이거. 가등기 해달라는 게 가등기. 이 청구권 때문에 가등기 좀 해달라는 게 가등기. 이 얘기지 뭐. 그럼 아저씨가 뭐예요? 갑이 싫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계약이. 그래요. 그건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서로가 뭐예요? 서로가 계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뭐예요? 저당권의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을한테 뭐예요? 자, 부동산 담보를 정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설정 계약을 맺어갖고 어디에다가 돈 빌려주고 뭐예요? 부동산 담보 갖고 저당권 선등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생겼어. 뭐라고? 을이라는 사람이 친구인데 갑한테 뭐예요? 자, 돈을 빌려주려고 땅을 가보니까 이거 오물이 막 기름에 이 땅이 이 기름투성이야. 그럼 만약에 뭐예요? 돈 안 갚으면 친구가 돈 안 갚으면 경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경납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너한테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기름때가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돈 안 갚으면 경매가 들어가겠느냐. 그 오물 좀 처리 좀 해달라니. 치워 좀 하겠다니. 그 오물 치웠어, 갑이.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갑이 오물 치웠으니까 어디에다가, 자, 일단 네가 나를 의심할지 모르니까 뭐부터, 자, 저당권 설정 뭐예요? 청구권에 가등기를 일단 해놓고 나서 갑이 오물을 쳐주니까 뭐 하는 거니 이거. 저당권 등기 본등기 하면 되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순수하게 뭐 때문에 하는 거 이거. 청구권을 보장하게 하는 거야, 청구권. 해주면 하는 거고 안 해주면 안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순수하게 계약을 맺고 발생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거 쓸 때 어디다 쓰냐 하게 되면 자, 이런 데 쓰는 거야. 누가 복부인 고모 A가 뭐예요? 조카한테 얘기합니다. 야, 네 이름 좀 빌리자. 월 뭐예요? 월 5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여기 조카가 뭐예요? 30대 중반의 조카가 명의를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 A라는 고모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아파트 뭐예요? 20억짜리를 사갖고 누구한테 35세 거의 40 가까이 된 조카한테 명의를 빌려다가 이 조카 명의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40명은 조카가 뭐예요? 결혼도 안 한 놈이 맨날 술이나 처먹고 행실이 불량해갖고 뭐예요? 일단 그래도 40 먹었으니까 설마 뭐예요? 세무서에서 뭐예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40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명의를 빌려놨는데 이놈이 맨날 한 월 50만 원씩 또 고모가 주니까 용돈 생겼던 거 매날 술 먹고 카드 긁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하잖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 카드 회사에서 뭐예요?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모가 여기다가 뭐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 3번에서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이렇게 걸어놓는다니 가등기를 순수하게 뭐 때문에 청구권 때문에 가등기 제도를 만드는데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더라. 이런데 그 얘기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전혀 틀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왜?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항상 뭐예요? 시험은 법대로 해야 되지.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가등기는 왜 하냐면 가청체야.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청구권 때문에 한다. 청구권 때문에. 그래서 이 청구권은 뭐예요? 세 글자니까 세 개가 있는 거야. 무슨 세 개가? 이런 권리에 자 보존 등기는 그 청구권이 안 생기니까 이게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처분대 아니에요. 아니 세금을 안 내야지 압류가 들어가지. 세금을 안 낼 것을 미리 예상해서 압류 청구권의 가등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청구권. 그다음에 시기부 정지 조건. 기타 장래 발생한 청구권. 그것 때문에 가등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하여튼 가등기 기본 개념을 일단 이해했으니까 어디에 문제를 보시면 일단 어디 그 118쪽에 자 26번을 별표합니다. 옳은 것을 묶은 거 그랬는데 지상권에 대한 가등기 을구해야 한다. 맞아요.
기억은 꼭 들어갑니다. 1번, 3번, 4번이에요. 자,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자, 뭐라 써 있냐면, 두 번째 줄에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허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시기부 정지 조건부,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 있죠? 허용되지 않는다. 니은을 뺍니다. 자, 뭐라고? 기억 들어가고 니은을 빼니까, 자, 1번에 니은 들어갔죠? 4번에도 니은 들어가니까 몇 번이 답이란 얘기니까 3번이 답이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시험은 전체 다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히 자기가 한 두세 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제끼면서도 풀 수 있어요. 항상 오디션단 중에 한두 개는 뭐 쓸데없는 거 막 집어넣는 게 있어갖고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건 일단 제끼고 보는 거야. 내가 많이 안 본 거는. 그 다음에 그 디귿과 니을은 뭐예요? 누가 사망하시면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가등기를 누구한테 해줬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가등기 해줬는데, 가등기 해줬죠? 가등기 해줬는데 이분이 사망하시면 이 사람의 자식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본등기 하면 되고, 얘가 죽으면 얘 자식하고 뭐예요? 이 을하고 하면 돼요. 상속등기 할 필요 없다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 미음의 가등기상 권리에 아까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다 했죠? 그건 뭐예요?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은 자, 소유권이 아니니까 부기등기 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등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읍번, 자,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하지 뭐는 안 된다고.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비읍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답은 몇 번 할까? 3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27번에 가등기에 오른 것 그래서, 자, 여기서 볼 사항은 그거예요. 뭐냐면 2번처럼 가등기 효력은 절대 뭐예요? 그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하려고 수업하는 건 아니에요. 수업하는 게 아니고 또 자 거기 4번의 해제조건부 가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정지조건만 가능하지. 해제조건은 이미 뭐예요? 자 걔가 시험에 떨어지면 그건 뭐예요? 그 등기. 왜냐면 정지조건은 시험에 붙으면 주겠다고 가등기 하죠. 해제조건은 뭐예요? 해제조건은 이미 소유권을 넘겼어요. 자 네가 뭐예요? 네가 떨어지면 없었던 걸로 하겠다라는 게 해제조건이에요. 그러니까 2번 이렇게 뭐예요? 족같아 등기하고 네가 떨어지면 없었던 거. 왜? 원인행위의 무효나 취소나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이 등기 말사자한테는 이미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미 소멸된 걸 밑에다가 뭐예요? 자 여기다 3번,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소멸됐으니까. 그래서 해제조건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다.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27번에 오른 것은 1번만 왜?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중간처분 등기는 양립이 안 된다면 다 뭐 한다는 얘기니까. 직권말소한다. 그런 얘기.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120페이지에 그 29번을 별표합니다. 29번을 별표하시고 자, 여기 1번의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조건이죠? 근데 보존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 했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가등기의 본래 의무의 목적은 채권 담보가 아니라 뭐예요? 청구권 보존이므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뭐가 아니라 했어요, 이거. 물권 청구권 아니라 했죠? 그 다음에 3번, 가등기와 본등기가 경계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취득자의 등기는 등기가 아니 뭐 한다, 그거. 직권말소한다 했죠? 그 다음에 4번은 외워야 됩니다. 가처분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독 신청이에요. 촉탁이 아니에요. 가처분 명령하면 명단이야. 가처분 명령 뭐라고? 명단, 단독 신청. 가처분 명령 나오면 명단이에요, 면전.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가등기의 본등기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등기를 행하고 있지 아니한 한 가등기 설정의 처분 행위를 저지할 수 없으나 이에 의한 제3실제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없다? 가등기는 절대 대항력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뭘 봐야 되냐 하게 되면 자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게 중국 등기 저기 얘기인데 일단 거기 작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3번 문제. 자 33번 문제 보시면 123페이지 33번. 틀린 거 그랬죠? 보존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 왜? 당연히 뭐 청구권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2번 장래 확정되고 가등기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거기 3번 가등기 권리를 이전 등기가 3자에게 맞춰진 경우 그 3자가 뭐예요? 본등기 권리자가 된다. 가등기 권리가 이전됐으니까 그 권리자가 된다.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4번 뭐라고?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가능한데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공임을 보존 행위를 못하니까 본등기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답이고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한 본등기를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자 가등기와 본등기 접수 때는 중간 처분이었다면 가등기 본등기 할 필요 없겠죠? 자 중간 처분 자 만약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본등기 해야 돼요. 왜 중간 처분 등기는 짓고 말아야 되니까. 응?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일단 뭐예요? 거기 넘기셔갖고 38번 있죠? 38번을 별표합니다. 38번을 별표 두시고 38번을 별표 두시고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랬어요. 자, 틀린 거랬는데 거기 보시면 자, 가등기 본등기 전에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 있죠? 일부 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써 있죠? 그래요. 자기 지분만에 뭐는 가능해요. 이거. 본등기 가능해요. 근데 이분은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전부를 짓고 말소한다. 그런데 전부를 짓고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대항력 있는 전에 가등기 전에 된 거하고 대항이 있는 주택임차권하고 그 다음에 해당 가등기상 뭐예요? 해당 가등기상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 중이니까 뭐 하면 안 돼요. 말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자 잠깐 35번 문제를 보면 가등기 내용 좀 틀린 거 돼서 자 거기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 문자는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 2번 보시면 가등기한 소유권이든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후에 경제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 써놨죠? 그 2번 한번 이해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1번 자 소유권 무전등기 갑 아저씨 갑이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에 가등기를 뭐예요? 전에 가등기를 족한테 해줬다 했죠. 자 근데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줬는데 얘가 돈 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양하고 소송하면서 여기 뭐가 들었어요? 자 소유권이 아니니까 3-1번 가압류가 들어왔죠? 그럼 얘가 만약에 뭐예요? 본등기 하더라도 소송 중이야. 절대 이거 건들면 안 돼. 이거 말소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런 교과서에 이렇게 해당 가등기, 당해 가등기, 당해 해당되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등기? 가압류는 뭐예요? 소송 중이니까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5번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다가 뭐예요? 그 빈칸에 써놓으세요. 뭐하는 중이라고? 소송 중이다. 뭐하는 중이라고? 소송 중이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물론 이제 답은 뭐예요? 1번이 답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죠. 다시 그 125페이지 38번을 다시 보시면 전부 그래서 전부 실권 말소한다.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에 잘 보자는 게 임차권에 아까 얘기했죠? 아까 한번 설명했어요. 임차권에 중복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임차권의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이 가등기 본등기의 가등기 동일 부분의 임차권 용의물권이죠? 이거 마셔야 된다는 게 중복되니까. 그런데 4번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치는 제3제명의 용의물권은 저당권하고 용의물권은 뭐예요? 중복이 가능하죠? 그래요. 말소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지만 의무자의 협력이 없을 때는 판결받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하여튼 그래서 자, 몇 번이 전부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어디에 40번을 별표합니다. 40번을 별표 두시고 40번을 보자. 그럼 40번을 보시면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하게 되면 자 가처분 명령 나왔죠? 명단이에요.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명령은 단독이다. 가처분 명령 단독이에요. 명단.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가등기 신청 시에 가등기를 보존하고 있는 권리를 신청정보 내용으로 뭐예요?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절대 우리 등기법에서는 절대 뭐예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무자의 뭐예요? 주소지가 아니에요. 우리 등기법은 주소지가 아니라 항상 소재지. 뭐가 아니라고? 자, 주소지가 아니라 뭐라고?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예요. 부동산 소재지. 항상 우리 이 등기법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누구의 가등기 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뭐라고? 부동산 소재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항 이해관계도 가등기 명의를 뭘 받아서
명의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명인의 승낙서 받아서 단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지상권 설정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 전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춘 저당권, 지상권하고 저당권 양립할 수 있죠? 직권 말소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옳은 것은 몇 번? 4번만 가등기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여러분 거기 4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몇 번 문제? 4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문제가 뭐냐면 가등기를 했어요. 언제? 2016년 3월 4일 했어요. 그러면 그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거 써 있는데 자, 1번은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 써 있죠? 날짜 볼 거 없어요.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대항할 수 있다는데 말소한다는 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한번 말소하지 말라고 대항할 수 있다면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아까 본 대로 4번과 5번은 위 가등기상, 이 가등기상, 위 가등기상, 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가처분은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3번과 4번과 5번은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4번 거면 이렇게 해놓고 뭐예요? 그게 써놓으세요. 소송 중이다. 뭐하는 중이라고? 소송 중이다. 소송 중. 소송 중이면 말소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럼 뭐만 따지면 돼요? 2번과 3번을 따지면 되는데 잘 보세요. 3월 4일 날 뭐 했으니까? 가등기 했으니까 2호로인은 3월 4일 전에 2호를 등기된 근저당권의 임의경매니까 이건 전이야. 근저당권 2호로이니까 이건 상대가 안 돼. 2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그 3월 4일 전이 후잖아. 그건 그거 말소 대상이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고 자 다른 건도 자 거기 여러분 거기 자 그 44번 있죠? 뭐에 관한 얘기예요? 가압류 가처분 얘기죠? 등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에서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도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가처분된 것도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가짜 들어간 건 다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왜? 예비 등기니까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어요. 현재 소유권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돈이 아니에요. 자, 가압류가 돈이지. 예? 그러니까 청구 금액을 뭐 하지 않아요. 이거 기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뭐예요? 그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압류 가처분 다 가능하다 그랬죠? 모든 권리, 임차권, 모든 권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가등기도 권리니까 청구권 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다 그러면 쓴다니죠. 자,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자, 당연히 채권, 촉탁 등기니까 그 촉탁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자, 누가 말소한다고? 촉탁으로 말소하는 거지. 신청 말소가 아니에요. 자, 넘기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 그 이신청, 131페이지 이인청 있죠? 그 이인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인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 이신청은 등기간의 부당한 결정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부당하다니까, 부당하다는 사람이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간에 부당한 결정 처분 있죠? 자, 이렇게 등기관에 이런 식으로 등기관에 뭐예요? 등기관에 부당한 결정과 뭐에 대해서 결정과 처분에 대해서 뭐예요?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처분은 자, 이의신청하는 뭐예요? 시기는 언제냐? 시기는. 그 이 부당한 뭐라고? 부당한 결정과 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절대 새로운 신사실을 모은다든가 신증거 갖고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등기간의 부당은 소극적 부당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 적극적 부당이 있어요. 이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소극적 부당은 자, 당연히 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예요? 각하하는 게 소극적 부당이에요. 그래서 법 29조 있죠? 몇 호부터 1호부터 뭐예요? 11호까지 맨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앞에 무슨 뭐예요? 농지에 전세권 등기했다, 관할 위반 등기했다, 뭐 이마을 전설이 주주리 열리고 여튼간에 뒤에 뭐가 나오면 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 인정해요. 왜? 여러분 학원 왔으니까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된다는 걸 학원 와서 알았지? 평소 알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농민이 등기하러 갔더니 각하했어. 열받지? 너 못 믿겠다는 게 나 법원 가서 하겠다. 인정 가능한 거지. 근데 적극적 부당은 뭐예요? 받지 말라는 걸 받은 거야. 등기가 뭐가 된 거야 이거? 실행이 됐다. 실행. 격려가 됐다. 등기가 격려가 됐다. 수리가 됐다. 다 실행 격려 똑같은 말이에요. 등기부에 기록됐다. 그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안 되는 게 있죠? 농지 전세권 등기를
등기부에 기록하면 안 되겠지. 대표적으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구분 건물이 있을 때, 자, 여기 뭐예요? 복도가구 계단 있죠? 자, 이 복도 계단 구조상 구조물은 등기 대상이 아닌데, 어떤 갑이라는 놈이 등기를 신청했더니, 더 마시간 뭐예요? 등기관이 뭐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얘한테 이 복도와 계단을 등기해줬다는 거. 이거 등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 등기는 뭐 이렇게 등기가 실행된 것은 뭐예요? 29조 1호 관할 위반과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이건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니까 등기관이 뭐 해줘야 돼요? 직권 말소해야 돼요. 이걸 말소하지 않으면 왜 말소하지 않냐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몇 가지만 등기가 격려된 거, 격려 실행된 거는 뭐예요? 두 가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몇 호부터 3호부터 몇 호까지는 11호까지는 뭐가 부합되면 판례가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고 유효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대법원 판례다. 유효하다 하는 게 이게 판례예요. 유효하다는 게 판례단죠. 그러면 이렇게 유효하다고 하는 게 이게 판례단죠.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지문에 나올 때, 자, 뭐라고 나왔냐면, 만약에 동의 없이, 자,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 연됐다. 아니, 뭐예요? 인감유명을 첨부하지 않았다. 뭐 인감유명 위조된 건 첨부하지 않은 건 똑같이죠? 자, 위조가 됐다 해도 실체관계 부합되면 위하니까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예요? 이건 이의신청하면 안 돼요. 소송해야 되지. 왜?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게 판례니까. 이게 민사소송 문제라죠. 이건 다 무슨 문제라고? 민사소송 문제다. 자, 뭐 하지 말라고? 신청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 신청하지 말아달라. 자, 그러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왜? 3개월까지 하라 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왜? 이 각하당한 당사자만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가 실행됐으면 이해관계 생기죠? 이해관계. 이런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 이놈이 여기다 철조망 쳐놓고 오물 뿌려놓으면 못 다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이인청의 기간에 제한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건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가 뭐예요? 등기사무를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정지하지 않는다. 등기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했더니 각하당했어요. 자, 이렇게 뭐가 당했다? 각하당했어요.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억울하죠?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병하고 또 뭐예요? 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순위 문제가 생기잖아. 자, 그러니까 이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까 등기 받아줘야 되는데 이 각하당한 사람이 이의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은 짝수죠? 네 글자죠? 어디에? 지방법원에 해요. 등기소에 한다 그러면 안 맞죠? 등기소는 세 글자니까. 근데 이의신청서는 5글자죠? 홀수죠? 이건 뭐예요? 등기소예요. 5글자 같이 맞추려면 관할등기소. 자, 짝수, 홀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관할등기소에서 뭐예요? 관할등기소에서 신청서를 받아보고 이유 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뭐 하면 돼요? 등기 받아주거나 아니면 이 등기 뭐예요? 직권말 쓰면 되죠? 근데 이유 없다. 3일 이내 법원 가서 하라고 송부해줘요. 3일. 3일에 송부해줘요. 이게 딱 3자야. 하여튼 등기법은 1 아니면 3이야. 응? 자, 1은 1개월. 3은 뭐예요? 3개월? 3년. 응? 그럼 이 법원에서는 이건 비송사건이에요. 원고 피고가 있는 소송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결정 내리기 전에 이게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법원은 결정 전에 뭐예요? 결정 전에 이해 부기 1-1번. 이게 신청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가등기를 명해요. 얘하고 얘의 순위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뭐예요? 가등기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해주죠? 그 다음에 얘 등기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법원이 뭐예요? 이유 있다 받아라. 명하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하면 을이 병보다는 선순위 유지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사항만 받으시면 돼요. 이 기본적인 사항만. 칠판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 그래서 거기 어디에 131쪽에 거기 1번 문제 있죠?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2는 집행적 효력이 없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자, 다른 말로 등기 사무를 정지하지 않아요. 이인청이 있다 해서 그 등기를 그 부동산에 이인청이 있다 해서 등기를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준다는 점. 그래.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할 수 있다. 그게 답이죠? 새로운 증거, 새로운 뭐예요? 사실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관할지방법원은 이인청에 대해서 결정 전에 물명해야 이고 이의부기나 가등기 명한다 할 수 있죠? 이의부기를 명할 수 있다. 가등기도 명할 수 있다. 그 1번, 2번, 3번만 보면 돼요. 4번과 5번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4번을 한번 별표해주세요. 4번을 한번 별표해주시고 4번은 뭐예요? 인청에 틀린 거 그랬죠? 거기 1번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저당권이 연대했어요. 인청할 수가 없어요. 왜?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인청하면 안 돼요. 자, 이번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상속인이 아닌 자니까. 유일하게 뭐예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4번을 먼저 보면 채권자에 대해서 격려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서 맞설 때는 억울하지. 내가 가처분 들어가려고 이전 등기 해놨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가만이 유일하게 뭐예요? 자,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이 시험에서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나오게 되면 이인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은 자 3번은 무슨 단어가 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죠? 이인청할 수 없어요. 왜? 소송이니까. 써놓으세요 이거 또. 왜 이인청할 수 없냐면 뭐 해야 된다고? 소송해야 돼요. 실체관계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동의 없이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 각하당했으면 각하당했으니까 등기부가 없죠? 각하당한 사람만이 인청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등기가 실행됐으면 이해관계 생기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 당연히 뭐예요? 제3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도 이인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일단 아까 답으로 한번 나왔으니까 무슨 내용을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새로운 사실과 답으로 한번 나와요.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하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간에 제한이 없고 집행경제 효력이 없고 없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하기 전에 법원은 결정정에 뭘 명한다? 이렇게 가등기나 뭐라고 이의부기를 명한다. 요 몇 가지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자. 절대 뭐 하면 안 된다고? 새로운 사실 모아서 인정하면 안 되고 부당한 부당한 결정과 처분시를 기초로 해서 인정한다. 그런 얘기.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 주에 그 문제 풀 때는 그거는 미리 좀 한번 보시고 오세요. 문제 한번 보시고 오세요. 문제 안 나눠주나? 이제 동영 모의고사 만약에 할 때 다른 시간에는 나와서 미리 풀잖아요. 문제지만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저기 할 것 같아요. 원장님 말할 거예요 지금. 예, 하여튼 그래서 집에서 보시고 와야 되니까 이제 40분까지 오세요. 30분이 아니라 40분까지 오세요. 예. 다음 주에 좀 코로나가 좀 물러갈라나?